조합인데 조합은 순열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순열하고 조합을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하셨어야 돼. 순열하고 조합인데 그래서 순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니?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 형태로 내가 얘기했었죠? 이건 좀 잘 기억하시고 일렬로 배열한 형태야.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긴 하는데 순서를 이제 고려한다는 거지. 순서를 생각하고 일렬로 배열하는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순열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해요. 웬만한 게 다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긴 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순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서를 고려하는데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수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특정한 기호가 쓰인다고 했는데 P라는 기호가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P라는 기호. 그래서 이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 형태 NP 아니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기호법에 대해서 이제 좀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또 쓸 수도 있었죠. 어떻게 써? 이 N 있죠, N. 서로 다른 N개. N개에서 이제 N 팩토리알에다가 뭘 나누시면 된다? n-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건 이제 문자로서에서 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다 해볼게. 4p2 있지? 4p2.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써볼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서로라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지. 처음에는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 빠졌으니까 이게 3가지가 된다는 거 맞죠? 아니요. 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4 곱하기 3이 되신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은 4p2가 된다. 4p. 그렇죠? 4p. 그래서 이거 4p2는 내가 아까 어떻게 쓴다 했어? 4 있죠? 4 팩토리얼에다가 4-2 팩토리얼을 나누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거 4, 3, 2, 1에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2 팩토리얼 뭐야? 2 곱하기 1에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1 날라가서 여기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대현이도 교재 줄게. 지금 이제 조합 나오고 있는데 줄게. 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순번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준 거야.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 조합이에요. 조합은 순열과 다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서로 다른 엔딩에서 알게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 기호를 보통 이제 컨비네이션 요 C라고 나타내시거든요. 컨비네이션 C.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써볼게. C는 컨비네이션이 약자가 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왼쪽에는 N을 쓰시고 오른쪽에는 R을 쓰시면 돼. 맞죠? 해서 이 식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걸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NCR이잖아. NPR을 먼저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뭘 나누셔? R 팩토리얼 직접 나누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게. 이런 예가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4개가 있다는 거야. 서로 다른 4개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2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는 거야. 근데 뽑긴 하는데 순서를 고려하진 않아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그 다음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우선 4p2를 먼저 쓰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그냥 2개를 뽑는 거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한 이 팩토리얼 직접 나누시면 된다. 이렇게 내가 좀 얘기해 볼게. 2개를 뽑았잖아. 2개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A이고 하나가 B라고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 순서를 고려했을 때는 BA 이것도 원래 포함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순서를 고려 안 한 거지. 이 2개를 나누셔야 되는 거야. 중복이 됐으니까. 괜찮아? 또 이런 예를 내가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는 거야.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3개를 뽑는 거니까
여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네 가지가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거 세 가지가 되지? 두 가지가 될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좀 문자로 표현해볼게. 만약에 이건 A, B, C 뭐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A, C, B를 뽑는 경우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B, A, C를 뽑는 경우도 있겠고, B, C, A를 뽑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 C, A, B를 뽑는 경우도 있고, C, B, A를 뽑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순서가 다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뽑는 거잖아. 순서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요? 6가지죠. 6가지를 직접 요 값에다가 나눠주면 된다고 이렇게. 4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6으로 나누시면 된다고. 근데 이 6이 어디서 파생되냐면 서로 다른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에서 뽑아도 나왔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좀 더 간소화해서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NP 안에다가 RP까지 나눠주는 형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뒤에 문제 풀어주면서 좀 반복해서 계속 좀 얘기 좀 해줄게. 자,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1페이지에서 웬만한 거 다 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뽑아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줄게. 어떤 형태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이건 좀 일반화된 건 아닌데 이런 형태 있잖아. 예를 들어서 EC0 있지? EC0 이 형태에서 얘기해볼게. 이걸 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써볼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0개를 뽑는 경우일 수도 있고 0개를 뽑는 거야. 근데 0개를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에서 이 경우 하나 경우의 수,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로 바꿔볼게. 이 B형 있지?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죠. 이것도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얘기해볼게. 이거는 약간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나오긴 하거든. EC2 있지? EC2 이거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EC2는 2P2에다가 2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2P2는 어떻게 돼? 2팩토리얼 자체지? 여기서 2팩토리얼 나눠주시니까 당연히 1이 된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결국엔 이 식은 우리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쓰냐면 요 2에다가 2를 직접 빼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2-2가 돼서 이게 0이 되지. 맞죠? 그럼 내가 아까 EC0은 뭐라 했어? 요 특정 경우의 수 한 가지라 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거로 바뀐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또 이런 예를 들어볼게. 5C3이지 5C3. 5C3. 이건 또 이렇게 계산도 가능해. 5C2 이렇게. 괜찮아? 이게 이거라고. 왜? 5에다가 3을 뺐잖아.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뭐 수가 이렇게 큰 형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나오긴 하거든. 12C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12C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지금 10이 굉장히 크잖아. 그래서 원래 계산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해요. 12P 10에다가 뭘 나누시면 돼? 10팩토리얼 나누시면 되죠. 근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지. 12 곱하기 11 곱하기 9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10번 계산해야 돼.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자는 거야. 이거 활용하면 굉장히 다른 게 바뀌죠. 12만 10이 뭐야? 2잖아. 12C 2로 바뀌잖아. 그거 얼마나 간단해. 맞죠? 그럼 이거 계산 바로 이렇게 되지? 12P에다가 2팩토리얼 나누시면 되죠. 이거 뭐야? 12 곱하기 11이잖아. 여기다가 2로 나누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에서 여기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값 있지? 결과가 같아진다는 거.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 볼게. 넘어가서 이 페이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이 페이지에서 1번 형태 있지? 1번식 있지? 1번식이 내가 지금 얘기했던 식이야.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2번 형태 있지? 2번 형태 있지? 2번 형태는 그렇게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내가 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
번째 식을 그냥 쓰면은 첫 번째 식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죠. n에다가 r을 뺀 형태잖아. 이거 꼭 기억해 두라 했지. 이게 되게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로 문제 풀 때 거의 안 쓰여. 그래도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유도 과정은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처음에 배운 거니까. 여기 보시면 n-1c r-1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우변 있지? 우변을 좀 정리해 볼게. 우변을 정리해 볼게.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돼? n-1cr이 되시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n-1pr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여기다가 r 팩터를 나눈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좀 정리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정리하시는데 우선 내가 이거를 좀 얘기해 줄게. 우리가 NPR 있지? 이거 계산한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렇게 돼요. n 팩토리얼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뭘 나누셔? n-r 팩토리얼을 나누시면 돼. 이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야. 이것도 똑같이 좀 이용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신다고. n-1죠? 일단 n-1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은 뭘로 봐? 여기다가 요걸 빼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또 써볼게. n-1c, r-1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n-1p, r-1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야? r-1 팩토리얼. 그렇죠?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랑 똑같이 또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n-1 팩토리얼로 이제 그냥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는 뭐가? 요거만 쓰고, 그렇죠? 요거만 쓰고, 요게 이때는 어떻게 돼? n-r 팩토리얼이지, 그렇죠? 해서 내가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에 요 값에다 요 값을 더해주는 거니까 통분을 해야 되거든, 통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모를 좀 잘 보셔야 될까, 분모. 일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일단 좀 연결시켜 볼게. 일단 n-r 팩토리얼이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r 팩토리얼이니까 일단 n-r을 먼저 쓰시고, 맞죠? 그 다음에 2를 빼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1을 빼주시지. 거기까지 1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면 이걸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에다 1을 뺀 값이니까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요 값 자체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1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1을 빼는 거잖아. 거기까지 1까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비교해보자. 거의 비슷하지 않니? 이거는 뭐야?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지. 이 위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 값에다가 n-r을 곱하면 요 값이 된다는 거지. 이거 좀 이해가? 비교해준 거야. 그렇죠? 쭉 나눴더니 거의 다 같아. 뭐가? 비교했을 때 요 값이 요 값에 비해서 n-r을 곱해준 형태라고.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 n-r을 곱하면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요거 통분하는 과정에서 n-r 팩토리얼로 통분을 해준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요거 곱해주면 n-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죠. r 팩토리얼 있지. 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이걸 또 비교를 해볼게. 이거 이번에 했을 때 일단 r 팩토리얼은 이것도 쉽지. 아까보다 더 쉬울 거야. 당연히 r 팩토리얼 r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뭐야? 1이 빠져서 r-1이죠. 그 다음에 1이 더 빠져서 r-2지. 어디까지? 1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어떻게 돼? 당연히 r-1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빼니까 r-2 그 다음에 r-3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비교해보세요. r-1 팩토리 여기서 이쪽까지지. 이게 보세요. r-1부터 1까지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결국에 뭐야? 요 값에 비해서 r만큼 증가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통분하는 과정에서 뭐야? 결국에다가 r을 곱하시면 된다는 거.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r을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통분 한번 해보자고. 통분은 좀 밑에다 해볼게. 결국엔 이거 더하는 거죠? 이거 더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볼게. n-1cr 더하기 n-1c r-1 을 더하는 과정에서 통분을 시작해본단 말이야. 분모. 일단 이거 두 개 잡고 계산해보니까 이게 r 팩토리얼로 그렇죠? 통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또 어떻게 돼? n-r 팩토리얼 이렇게 또 정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분자에 올라가는 형태만 잘 좀 보시면 돼. 이거 비교했을 때 뭐 올라가? R 곱하시면 되죠. R 곱하시면 된다. 어디에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곱하시면 된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해봐. 요거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돼? 결국에 여기에다가 N-R을 곱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지워볼게. 내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여기 살짝 그냥 지우고 한 번에 오른쪽에다 내가 정리를 해볼게. 쭉 날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쭉 써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붙여주면 되거든. 이제 바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시작하면 돼. 기준점이 뭐였어? 몇 개를 잡아서 얘기하는 거였지? 이게 이제 n이다. 일단 이거 두 개를 좀 잡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 통분하고 아니면 R 팩토리얼 바뀐다는 거지. R 팩토리얼 바뀌어서 일단 이거는 건들 거 없죠. 그대로 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건 나머지는 그냥 왼쪽에다 그냥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오른쪽이 바뀌는 거지. 오른쪽에 R 팩토리얼 바뀌는 거지. 이게 R 팩토리얼 바뀌면서 분자에다가 뭘 올라가? R이 올라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확인할 거 뭐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죠? 이걸 이제 통분하는 과정이 결국 어떻게 돼? 이게 이거보다 N-R만큼 더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통분한 과정에서 요 식을 또 건드려야겠지? 이 식을 건들 거 없죠? 요 식에서 뭘 곱하면 돼? N-R을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N-R을 곱하면 된다. 마찬가지 여기에다 N-R을 올리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이 웬만하면 다 될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R 팩토리얼 그대로 가지고 이거 있지? 이 팩토리얼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이거 자체가 N-R 팩토리얼 바뀌지. 이게 뭐야? 요거잖아. 요게 요거잖아. 맞죠? 그래서 통분하면 바로 요거 곱하기 요거 있지? 이거를 바로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쓰면은 이게 M-R 팩토리얼 쓰시면 되고 그나마 분자는 좀 잘 좀 확인해 줘야 될 거야.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거든.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M-R.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R-1 팩토리얼 R 곱하니까 이게 R 팩토리얼 돼. R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란 말이죠. 해서 요거를 좌변 있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거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내가 좀 보여준 거야. 그래서 바로 내가 문제 몇 개 좀 뽑아서 좀 얘기를 해줄게. 3페이지에서 일단 1번부터 좀 순서대로 좀 얘기해줄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형태이긴 한데 좀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볼게. 1번 있죠. 아까 얘기했을 거야. 사시 있지. 사시는 어떻게 되는데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 했지.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건 뭐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했어. 컨비네이션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했어?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4P1을 먼저 써주시고 여기서 뭐 중복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나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3이 되지? 그 다음에 2팩토리얼 어떻게 돼? 2 곱하기 1이지. 약분하면 어떻게 돼? 이게 6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뭐 2번 얘기해 볼게. 2번은 좀 간단할 거야. O 컨비네이션 0이죠? OC 0이지? 이거 어떻게 된다 했어? 0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냥 특이한 경우 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좀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패스할게. 그 다음 4번 얘기해 볼게. 15C 13있지? 이거 계산해 볼게. 이거 왜 내가 표현했냐면 아까처럼 우변 그 오른쪽에는 요 수 있죠. 요 수의 값이 굉장히 클 때는 15에다 13을 직접 빼주시라고 이렇게. 그럼 좀 계산이 좀 간단하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돼? 15 곱하기 13을 곱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2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분 대신에 7이 되지 105가 되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요. 그 다음에 2번도 얘기해 볼게. 이번에 1번 얘기해 볼게. NC3이거든. NC3 이게 35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는 일단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에다가 뭘 나누시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되지. 맞죠? 이게 어디서 파생됐어? np3에다가 3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np3이 이거잖아. 맞죠? n에 분의 3차씩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게 35가 된다는 거잖아. 해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쓰면 돼. 분모에는 6을 35에다가 직접 곱해보세요. 그럼 이게 210이 돼요. 맞죠? 210이 돼서 여기서 n 값을 결정해주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식을 다 정리해서 넘겨가지고 조립제법 이용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n에다가 특정한 값을 직접 대입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괜찮거든? 뭐 가까운 값 대입해. 그럼 6으로 뭐 대입을 해볼게. 6, 5, 4. 안 되지? 그래서 살짝 더 늘려보는 거야. 7, 5, 4. 이런 식으로. 안 되죠? 765, 765잖아, 그쵸? 765죠? 이거 42죠? 여기서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n 값을 7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이거 n에다가 어차피 n 정수값이잖아. 특정한 값을 대입을 해보니까 765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계산해 보시라는 거야. 그래요. 그럼 이번에 1번을 얘기했으니까 2번, 3번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을 거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5번 좀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좀 이렇게 나와. 그 문장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5번) 있죠? 5번에 이렇게 좀 써볼게. 여기서 보시면 남학생이 지금 4명이야. 남학생은 내가 네모라고 해볼게. 4명이다. 그 다음에 여학생 7명이야. 이게 세모라고 내가 표현할게. 이렇게 7명. 그래서 총 11명이잖아. 11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야, 그냥. 그럼 어렵지 않잖아. 총 11명이잖아. 11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당연히. 11C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맞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 11 곱하기 10 곱하기 9에다가 나눠주신다고. 뭘 나눠줘? 3팩토리얼. 기억나지? 3팩토리얼은 내가 뭐라고 했죠? 순역에서 3P3이라고 했어. 기억나지? 3P3이 3팩토리얼 같은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요, 얘들아. 넘어가 볼게요. 대표 1번 얘기해 볼게. 대표 1번은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NC3이 나왔는데 이게 NC5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 비교를 해줘야 비교가 안 돼. N하고 N 같지? 3하고 5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때는 살짝 식을 좀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거 NC3 있죠? NC3 이렇게 좀 바꿔볼래? 아까 이게 기억나지? N에다가 3 빼도 되잖아.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바꾸면 바로 비교 가능해요. N 같죠? N-3이 5랑 같다. 이렇게 두시면 되죠. 여기서 N이 8이다. 이렇게 결정 주시면 돼요. 알겠지?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그 다음에 2번도 얘기해 볼게요. 뭐 2번도 비슷한 문제니까. 이것도 이런 문제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88 같지? 그리고 R하고 R만 4를 같게 두면 되는데 만약에 R하고 R만 4를 같게 만약에 두신다면 이 등식이 성립 안 하잖아. R이 넘어가죠. 0 되잖아. 0은 만약 4가 될 수가 없지. 맞죠? 그런데 이때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요 왼쪽에 있는 식 있지? 왼쪽에 있는 식이 살짝 바꿔보세요. 8C 8-R로. 그럼 이게 어떻게 돼? 8C R-4지? 이걸 비교해 준대? 8-R하고 R-4를 비교해 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식을 이제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넘어가죠? 결국에 R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요.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2번 얘기해 볼게요.
볼게. 1학년 학생 7명이 있다고 했거든? 1학년 학생 7명이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5명. 이렇게 5명이 있대. 이게 총 12명이지 여기서 몇 명 뽑아? 4명을 뽑는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12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야. 자 그럼 1번을 볼게. 1번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형태 그대로야.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이 쓰지? 그래 이거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12C4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쓰시면 될 거란 말이죠. 뭐 이게 간단하게 계산해볼게. 이럴 때 이렇게 되지. 12, 11, 10 곱하기 9 맞죠? 이렇게 쭉 쓰시고 뭐야? 뭘로 나누죠? 4, 5, 4 4 팩토리얼 나누시면 맞죠? 4 팩토리얼 어떻게 돼? 4, 3, 2,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12 보이시니까 12, 11, 19를 이렇게 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대로 이렇게 두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4 팩토리얼이었지? 그대로 두시라고. 그 다음에 약분을 시키라고. 그럼 금방 돼. 3이지. 3 날라가죠? 5 되죠? 결국 어떻게 돼? 11 곱하기 45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면 금방 계산되니까. 자, 그 다음 2번 얘기해볼게. 이번에는 1학년 학생 2명하고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이 있어요. 1학년이 총 7명인데 여기서 2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5명인데 여기서 또 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게. 1학년이 좀 7명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명을 뽑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 7C2가 되지. 맞죠? 괜찮지? 그 다음에 2학년 2명이지. 5C2가 된단 말이야. 맞죠? 동시에 일어나서 곱하시면 되지. 이해돼? 곱해야 돼, 이거. 알겠지? 동시에 뽑는 거잖아. 해서 이거 계산만 잘하시면 되지.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 4명의 학생을 뽑았잖아. 4명의 학생을 뽑았어. 내가 뽑았는데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가지로 나눠야죠. 1학년에서 뽑는 경우, 1학년에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학년에서 뽑는 경우. 두 개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1학년 7명이죠. 여기서 4명을 뽑는 경우는 뭐야? 7C4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 2학년 몇 명이야? 5명이니까 5C4지.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다만 이거하고 이걸 이때 곱해주는 게 아니죠? 더해주셔야지. 알겠어? 1학년인 경우 첫 번째, 2학년인 경우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세워줘야 되니까 더해주셔야 된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생각해주고. 그래 일단 넘어가 볼게. 넘어가서 3번 얘기해 볼게요. 3번까지 풀어준 다음에 좀 문제 풀이 시험 줄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 경찰관 5명 있다는 거야. 경찰관 5명이 있고 여기서 뭐야? 소방관 6명이 있다는 거야. 총 11명이네. 여기서 몇 명 뽑아? 4명을 뽑는 거야. 자, 그럼 1번을 볼게요. 1번은 뭐냐면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뽑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4명을 뽑긴 해. 4명을 뽑긴 하는데 자 이렇게 뽑겠죠. 이렇게 뽑는데 이미 이거 4명 중에서 2명은 경찰관도 내정이 돼 있다는 거야. 이미 경찰관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경찰관 중 2명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니까 여기서 경찰관이 총 5명이니까 총 3명을 줄지? 이미 2명이 내정돼 있으니까 그럼 총 인원이 몇 명이야? 3명 플러스 6명이니까 9명이라는 거야. 9명. 그러면 여기서 2명을 뽑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되겠어? 총 9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수 9C2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9 곱하기 8에다가 이 팩토리얼을 나누시면 된다는 거지. 경찰관이 내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라는 단어 나왔죠? 이거 적어도라는 단어 되게 중요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라는 단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의 경우의 수에다가 반대되는 의미의 경우의 수 빼주시면 돼요. 반대되는 의미의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반대되는 의미의 경우의 수를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해서 뽑는다 했지? 그러면 반대되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
경찰관 모두 포함해서 뽑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 모두 포함해서 뽑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찰관은 모두 포함해서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4명 뽑는 거지? 그 경찰관 표는 몇 명이야? 5명에서 5C4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소방관은 총 몇 명이야? 6명이니까 6C4가 되겠지. 맞죠? 그럼 결국에 이 값하고 이 값을 전체 경우에서다 빼주면 되죠.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총 11명이죠. 11명이니까 총 11C4가 되겠지. 맞죠? 여기다가 요거 빼주시고 요거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전체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요즘 이해가니? 이 문제? 그래 얘들아 문제 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그 1번부터 17번까지 좀 풀어봐. 대표 문제 빼고